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세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주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먼 일처럼 들리지만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는 세계 핵전쟁의 그림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난 8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80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왜 이렇게 오랜 평화의 시대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인간이 핵무기를 발명했고 그러한 무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와 현재 인류 문명은 같은 세상에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인간 사회는 생체 에너지, 화학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저에너지 우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인간이 숙달한 고에너지 우주 최초의 무기입니다. 핵무기에 의한 인간 사회의 파괴는 고에너지 우주에 의한 저에너지 우주의 파괴와 같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원자폭탄은 단지 1세대 핵무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핵무기의 위력은 그때보다 수만 배 더 강해졌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도시가 핵폭탄을 맞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의 중심에서 1.9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폭발 중심지로부터 1.91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핵폭탄 폭발의 섬광을 보는 순간 폭발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눈은 즉시 실명될 것입니다. 즉시 옆에 있는 나무, 벽, 난간 등 가장 가까운 벙커를 찾아 벙커 뒤에 숨어 누워 눈을 꼭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벌리고 심호흡을 한 후 숨을 참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다음에 당신을 때릴 것은 강한 충격파와 극도로 높은 기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폐와 고막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격파가 지나간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즉시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가서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공습 대피소,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지하 쇼핑몰 등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즉시 땅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방사성 먼지가 곧 땅에 떨어지고 핵방사성 먼지가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건물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소량의 핵방사성 먼지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떠내려올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6시간 이상 지하 건물에 숨어 있어야 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도시는 곧 지속적인 핵폭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핵폭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드엔드 시스템이 이미 모든 인간 국가를 핵무기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데드엔드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이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역사적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무기의 무서운 위력을 목격한 뒤 놀라운 핵무기 저장소를 건설하고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은 이미 27,00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케네디 대통령조차도 핵폭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핵폭탄은 미국과 소련의 안보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핵폭탄 수가 거의 동일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침내 소련은 데드핸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소련에는 1년 내내 어두운 지하실에 머물며 모스크바의 전력망, 지진파, 위성신호, 방사선 및 기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소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데드핸드 시스템이 지휘센터와 연결이 끊어지고 방금 언급한 데이터에서 이상을 감지하면 데드핸드 시스템은 소련이 다른 나라의 핵폭탄을 맞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끔찍할 것입니다. 데드핸드 시스템은 최후의 심판 모드를 활성화하고 소련의 모든 핵탄두를 쏘아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핵탄두는 미리 설정된 목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로 날아갈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느 정도 규모와 힘을 가진 모든 나라와 지역은 핵폭탄에 의해 폭격될 것입니다. 인간 문명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소련이 데드핸드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의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인류 사회가 함께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소련은 1991년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데드핸드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데드엔드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 소련이 데드엔드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다른 핵무장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핵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데드엔드 시스템을 개발했듯이 우리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각자의 데드엔드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는 매일 100m 깊이의 동굴에 웅크리고 있는 소규모의 군인 집단을 두고 있었고, 이는 국가의 마지막 핵억제 장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핵강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핵강국을 공격한다면 세계의 데드핸드 시스템이 작동할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기가 전 세계로 날아다닐 것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의 모든 도시는 최소한 한 개의 핵폭탄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도시는 더 많은 핵폭탄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인류 문명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당신의 도시가 핵공격을 받는다면 안전을 위해 최소 6시간은 지하에 머물러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의 핵폭발이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실에 숨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날이 정말로 온다면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정말로 오면 인류 문명은 확실히 사라질 것입니다. 살아남은 인류가 석기시대로 돌아갈 확률은 80%가 넘고 빙하시대로 돌아갈 확률은 20%입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으로 가득 찬 핵겨울에서 열심히 투쟁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핵무기 사용 비용이 너무 높은 것은 바로 데드엔드 시스템의 존재 때문이며, 어느 나라도 감히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고 핵전쟁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핵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